예전엔 아침까지 푹 자던 분들, 요즘은 왜 이렇게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질까요? 아직 바깥은 깜깜한데 말이죠. 다시 자야 한다는 생각에 시계를 보고 몸을 움직이면 더 깰까봐 숨도 죽인 채 가만히 누워 있지만 잠은 오지 않고 걱정만 점점 커집니다. 젊을 때는 없던 변화라 더 불안해지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분명하게 경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걸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새벽에 깨는 문제는 점점 굳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면과 생활 리듬을 연구해온 박사 김민석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깬 뒤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는 그날 하루의 몸과 마음 상태를 좌우하는 아주 위험한 분기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깨면 본능적으로 시계부터 봅니다. 그리고 다시 자야 한다는 강박에 침대에서 버티죠. 하지만 이 두 가지 행동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이미 완전히 깨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30분 뒤엔 또 화장실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왜 이 시간에 자꾸 눈이 떠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고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깨어버린 새벽을 망치지 않고 오히려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방법 3가지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잠을 조금 더 자는 문제가 아니라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삶 전체의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꿨는데 10년 넘게 괴롭히던 새벽 각성이 편해진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비슷한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74세 김정호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퇴직 전까지는 머리만 대면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퇴직 후 어느 순간부터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눈이 번쩍 떠졌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화장실 때문인가 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시 자야 한다는 생각에 시계를 보고 나면 심장이 빨리 뛰고 그날 일정이며 건강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는 겁니다. 김정호님은 매일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깨면 시계를 확인하고 억지로 누워 버티다가 결국 잠을 포기하고 아침을 맞이했죠.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멍하고 낮잠은 늘고 밤잠은 더 얕아졌습니다. 저녁 9시만 되면 피곤해서 소파에 앉자마자 졸고 막상 침대에 누우면 또 새벽 3시에 깨는 악순환이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에 깨는 건 당장 고칠 수 없어도 그 이후 행동은 바꿀 수 있다고요. 시계를 침대 옆이 아니라 화장실 선반 위로 옮기고 깨더라도 시간을 절대 확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분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버티지 말고 거실로 나가서 따뜻한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손발을 천천히 주무르라고 했죠.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효과를 냈습니다. 일주일 뒤부터 김정호님은 새벽에 깨도 예전처럼 불안에 휘말리지 않게 되었고 열흘쯤 지나니 다시 잠드는 날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달 뒤엔 새벽에 깨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다시 느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새벽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각성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새벽에 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가요? 대부분은 시계를 봅니다. 지금 몇 시지, 얼마나 더 자야 하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죠. 그런데 이 순간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뇌는 계산 모드로 들어갑니다. 3시 10분이라는 숫자를 보면 뇌는 자동으로 계산을 시작해요. 아침 7시에 일어나려면 아직 4시간이 남았네. 하지만 지금 못 자면 3시간밖에 못 자는 거네. 이런 식으로요. 서울대학교 수면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벽에 시간을 확인하는 행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급격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르티솔은 각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잠은 더 멀어지고 불안만 커집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보는 행동 자체가 여러분을 더 깨우는 거예요. 78세 이영자님은 매번 새벽에 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시 10분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불안이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왜 맨날 이 시간에 깨지? 오늘도 또 못 자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결국 1시간 넘게 뒤척이다가 지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곤 했죠. 제가 이영자님께 딱 하나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침대 옆이 아니라 거실 탁자 위에 두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깨더라도 절대 시간을 확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 하셨어요. 시간을 모르면 더 불안할 것 같다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니까 오히려 시간을 모르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몇 시인지 모르니까 조급해지지 않고 그냥 잠깐 깬 거라고 생각하니 다시 잠드는 날도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시계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아예 침실에서 치워보세요. 디지털 시계를 쓰신다면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두거나 서랍에 넣어두세요. 시간을 안다고 해서 잠이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모르는 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깨자마자 제일 먼저 시간을 보시나요? 그 습관부터 오늘 당장 멈춰보세요.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잠이 안 오는데도 침대에서 억지로 버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어나면 더 못 자니까 그냥 누워만 있으면 언젠가 잠이 올 거야. 하지만 이게 정말 큰 실수입니다. 잠이 안 오는데도 가만히 누워 있으면 뇌는 침대를 불안한 장소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수면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극 조절 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미국 수면재단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잠이 안 오는데도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면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불안하고 답답한 곳으로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76세 박순자님은 새벽에 깨면 무조건 1시간 이상 누워서 버텼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1시간 내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경제 걱정까지.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지쳐 있었어요. 잠은 못 자고 걱정만 1시간 넘게 한 셈이니까요. 제가 박순자님께 20분 규칙을 알려드렸습니다. 새벽에 깨서 20분 정도 지나도 잠이 안 오면 과감히 자리에서 일어나라고요. 그리고 거실이나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밝은 불은 켜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그냥 어둑한 조명 아래 편안하게 앉아서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숨을 쉬라고 했죠. 처음엔 이것도 불안해 하셨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면 더 잠이 안 올 것 같다고요. 하지만 막상 해보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불안해하는 것보다 일어나서 잠시 쉬는 게 훨씬 낫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가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잠이 왔다고 합니다.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과감히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억지로 버티는 건 여러분의 수면을 더 망가뜨릴 뿐입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밝은 불을 켜면 안 됩니다. 밝은 빛은 뇌를 완전히 깨워버리거든요.
TV나 휴대폰도 절대 보시면 안 돼요.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냥 어둑한 조명 아래 조용히 앉아 계세요. 여러분은 잠 안 올 때 얼마나 버티고 계신가요? 20분 넘게 버티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과감히 일어나 보세요.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새벽에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겁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새벽에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물을 한 컵 이상 벌컥벌컥 마시면 30분에서 1시간 뒤엔 또 화장실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또 잠이 깨면 다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고령자의 야간 수분 섭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새벽에 물을 많이 마시면 재입면 시간, 그러니까 다시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0분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방광 용량이 줄어들고 소변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새벽 수분 섭취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81세 최영애 님은 새벽에 깨면 습관적으로 물을 한 컵씩 마셨습니다. 목이 마른 것 같아서 그냥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물을 마시고 30분쯤 지나면 화장실이 급해져서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면 또 잠이 깨서 결국 새벽마다 두세 번씩 일어나는 일이 반복됐죠. 제가 최영희 님께 물 마시는 양을 조절해 보자고 했습니다. 새벽에 정말 목이 마르면 한두 모금만 천천히 마시라고요. 그리고 물잔 크기도 작은 걸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큰 컵을 두면 무의식 중에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작은 컵으로 바꾸고 한두 모금만 천천히 마시니까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새벽에 깨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새벽에 물 마실 땐 한두 모금만 천천히 마시세요. 목마름과 습관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목이 마른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물을 찾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침대 옆에 큰 물병 대신 작은 컵만 두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만 한두 모금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물 얼마나 드시나요? 한 컵 이상 마신다면 오늘부터 양을 줄여보세요. 이제 피해야 할 행동을 정확히 알았으니 다음은 깨어버린 새벽을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벽에 깨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과 손발 마사지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체온의 완만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졸음을 부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갈 때 잠이 오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한두 모금 천천히 마시면 체온이 아주 약간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뜨거운 물은 오히려 뇌를 깨우니까 피하셔야 합니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의 물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손발이 차가우면 잠이 안 옵니다. 말초 혈액순환이 안 되면 뇌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손을 깍지 끼고 천천히 비비고 발바닥도 양손으로 감싸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가운데를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5분에서 10분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72세 정미숙님은 새벽마다 손발이 차가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따뜻한 물 한 모금과 손발 마사지를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셨어요. 손발이 따뜻해지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다시 잠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손발이 차가운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방법 꼭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감사 기록과 걱정 내려놓기입니다. 새벽에 깨면 대부분 걱정부터 시작됩니다.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까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을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감사는 불안을 줄이는 가장 쉬운 훈련입니다. 미국 심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 수치가 평균 25%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개선됐죠. 감사는 뇌의 불안 회로를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걱정에 집중하던 뇌가 감사로 방향을 틀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벽에 깨서 20분 지나도 잠이 안 오면 거실로 나가서 작은 노트에 고마운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맛있었다. 손주가 전화했다. 날씨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짧게 적으면 돼요. 그리고 걱정거리가 떠오르면 그것도 종이에 적어서 따로 두세요. 머릿속에 두지 말고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77세 김순옥님은 새벽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감사 노트를 권했더니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며칠 계속 하시니까 점점 익숙해지셨어요. 감사할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걸 깨달으셨고 걱정을 종이에 적어두니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오르나요? 그 생각들을 종이에 한번 꺼내보세요. 3번째 방법은 감각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마음챙김이나 명상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새벽에 깨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과거, 후회, 미래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죠. 그런데 감각에 집중하면 뇌가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불안 회로가 잠시 멈춥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은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불안과 걱정을 증폭시킵니다. 반대로 현재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면 이 회로가 잠시 멈추고 긴장이 풀립니다. 억지로 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변을 느껴보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나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지금 보이는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커튼, 시계, 창문, 뭐든 좋습니다. 그 다음은 느껴지는 것 3가지요. 등에 닿는 쿠션, 발바닥의 감촉, 손에 느껴지는 온기. 마지막으로 들리는 것 3가지. 시계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이렇게 감각에 하나씩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생각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75세 장영애님은 새벽마다 온갖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과거 일, 미래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감각 집중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싶으셨대요. 하지만 며칠 해보시니까 효과를 느끼셨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감각에 집중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하셨어요. 이 방법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새벽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새벽에 깨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구조가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 행동을 그대로 두면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시계를 보고 침대에서 버티고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은 불안을 키웁니다. 시계를 보는 순간 뇌는 계산 모드로 들어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침대에서 억지로 버티면 뇌는 침대를 불안한 곳으로 기억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이 3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새벽은 훨씬 편해집니다. 반대로 조금만 바꾸면 새벽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두 모금과 손발 마사지로 몸을 이완시키세요. 감사 노트와 걱정 내려놓기로 마음을 비우세요. 감각 집중으로 현재로 돌아오세요. 이 3가지 방법만 익혀도 새벽에 깨는 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조용한 새벽 시간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새벽 각성을 병으로 생각하고 약에 의존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그냥 견딥니다. 하지만 약 없이도 특별한 장비 없이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시계를 치우고 20분 규칙을 지키고 물량을 조절하세요. 그리고 깨어버린 새벽엔 따뜻한 물, 손발 마사지,
감사 노트, 감각 집중을 시도해 보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건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새벽에 깨더라도 시간을 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시계를 침실 밖으로 옮기거나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주무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새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씩 천천히 추가해 나가세요. 20분 규칙, 물량 조절, 손발 마사지까지.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낮잠과 저녁 습관이 새벽 각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에 언제, 얼마나 자야 하는지, 저녁 루틴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새벽 각성을 완전히 개선하려면 낮과 저녁 습관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거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가족 중에 새벽에 자주 깨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한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유하신 분들은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은 요즘 새벽 몇 시에 가장 자주 깨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